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살아온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익숙한 언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그리고 다시 느껴보고 싶은 내 나라의 공기. 하지만 막상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 것 같았다고. 오늘은 3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60대에 한국으로 역이민한 부부의 5년, 그 웃음과 눈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1980년대 초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공학기술직으로, 아내는 미용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죠. 미국 생활 30년 동안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도 대학을 마쳐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2세가 되던 해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한국에서 살자. 한국의 발전된 의료, 친숙한 문화, 그리고 고향에서의 여생이란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당시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어디서든 살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귀국 후의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모아온 자산은 달러로 약 70만 불, 당시 환율로 7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대신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건축비는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인허가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예상했던 사업 예산은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선 계약하면 끝인데 여긴 매번 견적이 바뀌더라며 당황했고,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콘도 샀지라며 후회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금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낙차가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미국에선 30년 넘게 이민 1세대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존중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정 많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모든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도 말투나 생활 방식이 달라 미국 냄새 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한국 사회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창구의 냉담한 태도, 은행의 절차, 인터넷 인증 절차 하나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선 느긋하게 살았는데 여긴 은퇴자도 바쁘게 살아야 하더라고요. 아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다니며 제철 채소를 사고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온 그녀는 한국의 인간관계의 밀도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경조사, 형식적인 만남, 그리고 나이든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시선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누구든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었는데 여긴 나이에 따라 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귀국 후 2년쯤 지나자 부부는 서로 다른 적응 속도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미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그땐 좋았지를 입에 달고 살았고, 아내는 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한국살이를 공유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일상은 점점 달라졌죠. 남편은 내가 돌아온 게 잘한 일인가 자문했고, 아내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도 완전히 편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작은 계기를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귀국자 모임을 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참석해보니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들 낯선 자기 나라에 다시 적응 중이었죠. 그곳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후 남편은 마을 내 영어 회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아내는 이민 여성들을 위한 한국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다시 뿌리 내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국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살이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덕분에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역이민은 귀환이 아니라 이주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심리적, 사회적, 재정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재정적으로는 환율 리스크와 물가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는 미국보다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은퇴자 입장에서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오히려 높습니다. 둘째, 심리적으로는 낯설게 느껴질 고향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관계의 속도도 다릅니다. 외로움은 외국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으로는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 동호회, 지역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껴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결국 역이민의 성공 여부는 돈보다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면 한국은 늘 불편한 나라로 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적응하려 하면 한국은 다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5년은 바로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떠남과 돌아옴, 후회와 적응, 낯섦과 회복의 시간들. 그들은 이제 말합니다. 이제야 정말 우리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돌아올 준비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곳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인생 이주로 바라볼 때 그 선택은 후회가 아닌 성장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두 번째 시작을 준비하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역이민은 단순히 귀국이라는 행정적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적 이주이며 심리적 재이민이다. 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과거의 고향이 아니고 자신 또한 예전의 자신이 아니다. 그렇기에 귀국은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대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떠난 시간 동안 한국은 너무 많이 변했고 자신 역시 변했다. 이 두 변화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야말로 역이민의 가장 큰 도전이다. 많은 은퇴 역이민자들이 처음엔 돌아왔다는 감격 속에 잠시 행복을 느낀다. 한국의 음식, 언어,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그리움의 조각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그 감정은 길어야 몇 달이다. 이후엔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돌아온 이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는 매일 바뀌며 은퇴자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이유도 동기도 없다. 역이민자들은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외국에서의 외로움을 끝내고 왔지만 고향에서의 고독을 새로 배우게 된다.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살이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심리적 고립이다. 특히 남성 역이민자들이 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를 잃고 해외에서 유지하던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하루의 중심이 사라진다. 미국에서는 교회, 한인회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역할이 없다.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남성 은퇴자들은 대체로 침묵한다.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적응이 빠르다. 시장을 다니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일상을 회복한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이와 역할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성들도 결국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재정 문제 또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 평생 모은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순간 숫자가 줄어드는 충격은 예상보다 크다. 환율 차이뿐 아니라 한국의 물가 체감은 은퇴자에게 훨씬 높게 느껴진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35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의료비와 경조사비, 자녀 지원까지 더해지면 재정적 불안은 순식간에 늘어난다. 특히 달러로 살던 감각을 유지한 채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세 돈의 흐름이 틀어진다. 주거비 또한 큰 변수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전세월세 개념은
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 낯설다. 결국 집 문제는 여기 민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근저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 자신이 미국에서는 이민 1세대였듯이 한국에서는 귀국자라는 이름으로 구분된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 그 경계의 삶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해외에서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대우받는 아이러니는 많은 여기민자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내가 어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일상 속 불안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민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이 아니라 재정이다. 내가 이제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 관계 맺을지 그 방향을 스스로 새롭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온 고향에서조차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은퇴 이후의 안정은 경제보다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 여기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뿌리 내리려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귀국자 모임,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활동 등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공유된 현실임을 깨닫는다. 그것은 마음의 회복이다. 남편은 영어회화 봉사로 자신감을 되찾고 아내는 요리 교실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그런 작고 구체적인 일상들이 여기민자의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여기민 부부는 처음에 혼란을 지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경제적으로는 큰 수입이 없더라도 지출을 조절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든다. 심리적으로는 두 문화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배운다.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한국 땅에 있어도 외롭다면 여전히 낯선 곳이고 멀리 있어도 편안하다면 그것이 진짜 고향이라는 걸. 결국 귀국의 성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민 과정은 적응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엔 기대와 흥분이 크지만 몇 달 후 급격히 떨어지는 현실 충돌기가 찾아온다. 이후 회의감과 우울감이 지나면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며 재적응기에 들어간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다. 조급하게 적응하려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 반대로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면 한국살이는 점점 편안해진다. 은퇴 후 여기민은 인생의 이막이 아니라 산막에 가까운 변화다. 제2의 전성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다시 젊어지려는 시간으로 보는 대신 다시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여기민의 본질은 잃어버린 익숙함을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돌아온 땅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곳에서 다시 배워가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다른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것은 장소의 귀환이 아니라 마음의 귀환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은퇴 후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귀국의 성공은 자산의 크기나 준비 기간보다 변화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낯선 고향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매일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여기민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형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모두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다. 직장을 떠날 때, 관계를 정리할 때, 나이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작은 여기민을 겪는다. 중요한 건 떠났던 곳이 아니라 돌아온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결국 고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공간이다. 떠나도 돌아와도 그 마음이 단단하다면 어디서든 우리는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은퇴 후 여기민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다. 삶은 늘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나이는 그 출발을 늦추지 않는다. 돌아온 자리에서 다시 자신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생 산막의 진정한 의미다.